약간의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현대미포조선을 바라보셔도 괜찮다. 게임주들에 많이 빠진 것들 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주도주 위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좀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게 어떨까. 오늘 모신 분은요,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어떻게 보세요? 이번 주 이제 11월의 마지막 그리고 12월로 넘어가는 네.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처럼 지수 흐름보다는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? 일단 오늘 아침장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뭐 이제 보시면 이제 오후가 되겠죠.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. 지금 분위기, 시장 분위기는 조금 변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데,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뭐 게임 NFT 컨텐츠가 메타버스 뭐 이런 것이 주도했던, 시장의 쏠림이 조금 완화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,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, 요 시기가 조금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거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, 뭐 제가 뭐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주도가 끝난 것은 아니다.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칠고 빠른 그런 가격 조정으로 어차피 한 번 정도에 거쳐야 될 그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누군가에게는 좀 환호가 될 수 있겠죠. 뭐 아무래도 좀 매수를 하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좀 내려간 상태니까 이제 좀 타이밍을 좀 보시면서 그동안 담고 싶었던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누군가에는 정말 연초부터 거의 이제 움직임이 없었던 이제 IT, 특히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의 시장 매수세가 좀 확 들어가면서 뭐 몇몇 종목은 벌써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두 시장이 하나는 조정, 하나는 반등해서 또 신고가 이런 흐름으로 좀 나오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수급은 좀 마찰적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되는 시장이다. 정말 다시 일일 거래 대금이 30조로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시장 주도주, 시장 뭐 하나만 쏠렸던 곳에서 아무래도 이제 역시 한국은 반도체의 나라니까 반도체에 관련돼서 IT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뭐 게임, NFT, 메타버스 이런 쪽이 양립하는 시장으로 갈 것 같고,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풍선 효과라고 이제 소위 얘기를 하잖아요. 이쪽으로 쏠렸다, 저쪽 시소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고, 이쪽으로 쏠렸다, 이쪽으로 쏠렸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국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특히 이제 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 사실 이 종목들이 뭐 구경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,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분석을 해서 뭐 지금 EPS가 얼마고 내년에 시장이 얼마가 커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멀티플 얼마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그 레인지 안에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있다 이런 걸로 움직였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뭐 게임, 메타버스, 엔터 컨텐츠, 뭐 NFT 뭐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만약에 매수를 노린다면 이거는 무조건 대장주 위주로 가야 됩니다. 가장 주도를 했었던 그 종목 위주의 기회를 보시는 게 낫지.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른 종목들에 조정이 많이 나온다고 다른 종목들로 간다 그러면 반등도 늦을 것이고 추가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도 좀 낙폭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뭐 일례로 딱 종목을 꽂아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뭐 저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위메이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렇지. 분들이라면 그 위메이드가 좀 조정받을 때를 기다리셔서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분위기를 본 게 낫지, 뭐 다른 뭐 여타의 게임주들에 많이 빠진 것들 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주도주 위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좀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, 개인적인 또 생각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까지 시장 주도주는 NFT, 메타버스 그렇죠. 관련주들이죠. 뭐 네. 게임이 됐든 엔터가 됐든 그렇죠. 연관된 이게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시간이 왔다. 네. 이렇게 보시는 거고. 근데 이건 일시적으로 보시는 거군요. 네네, 그렇죠.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모습이 참 좋은데 네.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그 마이크론, 네, 마이크론. 예, 그쪽도 뭐 8% 이상 네, 이렇게 10% 이상 올랐었죠. 그렇죠. 네.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이제 다시 이제 슬슬 네,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참 이거 너무 불과 몇 개월 사이로 이렇게 분위기들이
휙휙 바뀌는 게 네. 참 웃기기도 하고. 시장에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많이 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이 메모리의 주도는 아니죠. 메모리의 주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메모리, 비메모리 뭐 이제 이런 쪽이 이제 양립해서 좀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국내 하우스들이 좀 시각을 낮춘 다음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어요. 반도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수급 논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, 그 일례로 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가 96을 넘어갔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일시적으로 유럽 쪽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유로화 쪽,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에 반대되는 개념의 유로 쪽이 좀 많으니까요. 그 이제 화폐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나오는 국면이었단 말이죠.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달러에 연동되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,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아침 시초가부터 SK하이닉스, 삼성전자를 똑 집어서 샀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국을 프로그램 어떤 수동적인 그런 매매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핀셋으로 딱 집었다. 그러니까 딱 집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고, 지수가 올라가니까 선물이 올라가고, 선물이 올라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형태의 좀 매매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좀 강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, 시장은 아무래도 좀 조정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조정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, 그에 따라가는 반도체 이제 소부장, 뭐 장비주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이 좀 이동하면서 조금 거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좀 볼 수 있어서, 이게 하루 하고 말 거는 아니라고 봐요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첫 질문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약간 마찰적인 주도주에서의 이제 어떤 수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, 이번 주는 어쨌든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들, 주도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국면, 그리고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이제 이 IT 하드웨어 쪽이 반등하는 국면, 요런 좀 마찰이 나오는 그런 국면으로 좀 보시는 게 뭐 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일단 뭐 반도체주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급등하는 데에는 이제 일단 끝이 보인다. 네. 겨울에 끝이 보인다.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, 이제 내년 상반기 뭐 하반기서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다. 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에 더해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출장 가 있죠. 네. 이것도 좀 심리적으로 뭔가 큰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. 네. 뭐 요새 헤드 카피들 보면 뭐 20조 파운드리 어쩌고 저쩌고 네, 뭐 네. 결정 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. 네, 뭐 제가 뭐 이것도 이제 누구나 예상하는 부분인데요. 이제 오히려 저는 이 이제 소부장,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비주들의 강세는 이 투자의 규모와 구체화가 발표되는 그 시점에는 조금 누그러지리라고 봅니다. 뭐 지금 뭐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이제 조금 눌렸었던 장비주들, 특히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 두 자릿수 상승이 빵빵 튀어나오고 일부는 신고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20조를 투자를 어디다 하고 어떤 라인을 뭘 위해서 생산을 하고 어떤 장비가 몇 대 필요하고 이렇게 좀 구체화가 나오는 상황이라면, 특히나 이제 이런 제조업은 아무래도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실적이 얼마 증가하고 멀티플 뭐 밴드가 얼마여서 최상단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다, 이런 것들이 좀 계산이 서는 이제 상황이 오기 때문에,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좀 이제 오버슈팅 했던 종목들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서 좀 수혜받지 못했던 종목들은 뒤늦은 상승이 나오고 이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일단은 이 투자 결심, 그러니까 이게 투자 발표가 구체화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, 특히 후공정 쪽으로의 어떤 눈높이는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, 어쨌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저렇게 길을 터주는 상황이라면 투자 심리가 일단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 제일 좋은 거는 수주잖아요. 그냥 그렇죠. 수주의 기대감이 이렇게 좀 무럭무럭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면, 뭐 지금 이 종목들이 뭐 많이 너무 빨리 급등했다, 뭐 적정 주가를 넘어섰다, 뭐 이렇게 딴지를 걸 필요는 없어 보인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일단 그동안 사실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반도체 올라왔어요. 소부장, 그렇죠. 그다음에 후공정. 그렇죠. 그러면
오히려 그 어떤 이번 주 뭐 예상되는 네. 그 파운드리 공장 부지 발표라든가 20조짜리 뭐 이러저런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방미 성과들이 발표되는 날 네. 오히려 그날이 뉴스의 파라라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? 저는 일부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또 20조가 크다면 크고 이게 또 이제 뭐 작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이제 뭐 어떤 장비는 어느 정도의 이제 포지셔닝 되고 어느 정도의 수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예상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뭐 바이오나 뭐 이번에 나왔었던 게임주나 이런 것들처럼 멀티플 밸류에이션 무한대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서 올 수 있는 차익 실현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이번 반등하는 이제 이 장비주들에서 좀 소외됐는데 이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쪽 수급이 이쪽으로 좀 이렇게 스며드는 이제 그런 이제 수급이 좀 연결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구체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게 올라간 게 뭐 확 가격 조정이 와서 확 꺾인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현실화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예상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일단 이번 주는 뭐 이쪽에 지속성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좀 센 종목을 오히려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. 반도체 후공정 쪽에 그 뒷단의 업체들 우리 얘기하는 네, 거죠. 그렇죠. 오히려 가격 조정을 받으면 더 이렇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만약에 이제 이 뉴스가 나와서 가격 조정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네.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재료가 좀 필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20조 투자하고 말 것인가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이제 캐펙스 투자,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설비 투자도 올 말,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올랐었던 이제 수급이 좀 현실화되는 이제 그런 필요한 또 조정이잖아요. 이제 그런 조정 국면에서는 또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아무래도 좀 더 눈높이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올라가지만 단기적인 매매로 봤을 때는 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좀 이제 가파른 차익 실현 이런 것도 좀 염두는 해두셔야 된다.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네. 언급을 좀 드립니다.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쨌든 이제 어쨌든 그 미국서부터 좋은 네.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사실 그 뒷단에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쭉 올라오고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후공정도 그렇고.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쪽을 본다고 하면 그것도 파트가 여러 개니까 네, 네. 일반 디램 쪽에 어떤 그 반도체 후공정이 있을 네. 것이고요. 아니, 저 소부장이 있을 거고 네, 네. 파운드리 쪽에 후공정 네, 업체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DDR5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올라온 그렇죠. 것들도 있잖아요. 네, 네. 이러저러한 것들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. 네, 네. 여기 가운데서 그 최선호하는 어떤 타겟 테마는 어떤 건가요?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사트라고 하죠. 반도체 패키징 쪽. 어쨌든 파운드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문을 준 사람한테 맞춰서 반도체를 이제 패키징, 그러니까 그 작동에 맞게끔 이제 만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오사트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.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뭐 예를 드는 종목으로는 뭐 테스나나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갈 수 있겠고.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바로 아랫단으로 볼 수 있는 게 역시 DDR5에 관련된 이제 테스터 업체들 그런 쪽이 그래 뭐 이 투자 발표랑 상관없이 분위기를 타고 있었던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높이가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조금 연결이 된다면 DDR5 관련돼서 이 테스터 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 뭐 유닛 테스터를 비롯해서 뭐 또 뭐 세정하는 저 코미코 같은 그런 종목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또 대표적으로 뭐 리노공업도 있겠고요.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세컨 티어에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투자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후공정의 패키징 하는 오사트라고 하죠. 이제 그 업체들의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.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 본다면 DDR5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. 뭐 지금 뭐 기판도 올라오고 그렇죠. 뭐 PCB 쪽도 많이 올라왔죠. 그런 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생산을 하면은 이게 작동을 잘 하나하나 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테스팅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원투펀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꼽고 있습니다. 네.
자,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. 이 올해 사실 중소형주가 올랐던 중소형주들 예, 상당히 좋았잖아요. 네, 네. 대형주 어려웠고 네.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이제 이쪽 대형주를 바꿔야 되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래도 중소형주가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할 거란 말이죠. 네, 네.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대형주, 특히 IT 대형주를 사셨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. 네, 아무래도 다 물리신 분들? 물려 계셨던 분들, 뭐 SK 하이닉스부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뭐 또 뭐 LG 이노텍을 제외하고는 IT 하드웨어 쪽에서 정말 귀신 같은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근데 또 대형주를 또 그렇게 귀신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잘 안 계세요. 그렇죠. 좀 호흡이 느려가지고. 네네. 그러면 이제 뭐 그 조정 끝나고 서서히 좀 이제 뭐 반등의 추세를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좀 대형주 쪽에 좀 가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지금은 조금 뭐 그동안 뭐 너무 이제 빠지기만 했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물을 타는 뭐 그런 전략도 저는 어느 정도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좀 빠르게 좀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이것도 좀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뭐 이 저점 대비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도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이제 그런 전략을 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정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9만 원까지 이렇게 넉넉고 앉아 계시기보다는 뭐 그래도 일정 부분 조금 비중을 좀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이제 그런 전략. 뭐 특히 한 8만 원, 뭐 8만 원 한 중반 요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조금 비중 확대, 특히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중소형 종목들은 워낙 또 발빠르게 또 대응을 잘 하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반등 국면에 아무래도 더 빠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 위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경기 민감주, 뭐 화학, 철강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? 역시 뭐 보면 실적은 참 좋았잖아요. 포스코도 그렇고. 그렇죠. 하지만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 그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보일까요? 내년에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뭐 그러니까 전부 피크아웃 얘기하지만 실적은 계속 좋거든요. 네네. 실적 자체는 좀 나쁠 것 같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싼 원료에서 비싸게 팔아먹던 그 올 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비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 가격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초반 때만 하더라도 철강 가격이 뭐 이렇게 높지 않았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철강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되다 보니 올 2분기에는 주가도 좋고 실적도 좀 매우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속된 말로 더 찢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 나오려면 수요 쪽에서 더 비싼 거를 지불하고 이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좀 주가가 좀 미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철강이든 화학이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비싼 원재료를 가져와서 생산은 하는데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어느 순간부터 생겼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철강, 화학, 뭐 이런 기초 소재 이런 쪽이 약간 좀 예상과는 좀 다르게 좀 더디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가장 좀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쪽이 이제 조선 쪽입니다. 저는 조선주 내년에 굉장히 좋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싸게 수주를 받아놓고 비싼 원재료로 투입을 해서 그 단가를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되는 시기였잖아요. 그러다 그렇죠.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수주는 전 세계 90%를 뭐 땡겨간다, 뭐 LNG는 한국 거다,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도 조선주의 주가가 굉장히 뜨뜻미지근했다는 얘기죠. 근데 이 분기가 넘어가는 시점이 내년 초 정도, 1분기 정도, 1, 2분기 정도예요. 그러면 이제 비싸게 수주를 받아서 이제 비싼 원재료를 맞춰가지고 납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좀 오고 있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그러니까 미래의 그런 이제 실적 예측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죠. 그래서 지금은 비싼 원재료를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비싸게 되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의 경기 민감 쪽은 내년도에 어떤 시각이 좀 상승을 하면서 뭐 올 연말 내년 초 뭐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소재 쪽은
거기에 대한 의문부호가 좀 자꾸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호도에 있어서는 조금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시각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하여튼 그 철강이나 화학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조선. 네, 그렇죠. 이 가운데서 조선 쪽을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. 조선 쪽은 아무래도 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몇 대 수주를 했고 얼마의 뭐 소위 말하는 철판을 떼어와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넣어가지고 몇 대를 언제까지 또 기일에 맞춰서 납품을 한다. 뭐 이렇게 나오면 수주가 취소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저는 뭐 내년에는 올해의 한 50% 이상 EPS,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고 있어서 경기 민감 섹터 내에서는 뭐 내년 한 1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이 아무래도 좀 조선 쪽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꼽아보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대우조선 그 네. M&A 이슈는 어떻게 끝나갔나요? 그게 이제 지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. 네, 교통정 왜냐하면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예. 그 밑에 중간 지주가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예.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을 또 상장을 시켰잖아요.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많은 비난도 있죠.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만 좋고 그렇죠. 주주들은 다 희석돼 버려 가지고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. 근데 궁극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한국조선해양에 자회사로 붙이고 한국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지주로 이제 합병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.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주 중에서는 역시 이제 도크도 많고 현대중공업? 네, 역시 수주도 많은 그런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대우조선해양은 만약에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또 별개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대우조선만 할 수 있나요? 원자력 대우조선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잠수함에 대해서 좀 앞서 있는 쪽이 대우조선이 좀 많거든요. 아무래도 그런 모멘텀은 좀 별개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게 어떨까.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현대미포조선 네. 이게 탄력 면에서는 상당히 그렇죠. 좋다 해가지고 현대미포조선을 탑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돼요. 제가 그 좀 아껴놓은 멘트였는데 그래요? 브로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탄력 있게 좀 빠르게 변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큰 대형주 중에서 좀 변동성이 있는 것들을 좀 선호하는 이제 고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막 무겁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쪽이 현대미포조선이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 조선주가 뭐 해서 15% 20% 정도 오르면 조선 기자재는 50%뭐 100% 오르는 종목들이 나오긴 하거든요. 근데 뭐 일단 이 지표라는 의미, 어떤 주도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을 좀 바라보시고 현대중공업과 함께 이제 현대미포가 이제 함께 이 페어링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어떤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, 좀 약간의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현대미포조선을 바라보셔도 괜찮다.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